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두 개의 소나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 얘기는 잠깐 그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은 있는데, 제가 오늘 요 두 곡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은 이제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슈베르트의 똑같은 DNA를 가진 두 곡,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제목이 나옵니다만, 피아노 소나타 4번의 2악장, 그리고 어 마지막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 중에 하나인 20번의 4악장, 요 두 악장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소개할 거가 이제 첫 번째 근데 지금 이 4번의 2악장과 20번의 20번의 이제 4악장은 같은 주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악장이 사실은 같은 모티브로 작곡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곡을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 두 곡 사이에는 한 11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이 20번, 모차르트네, 참, 죄송합니다. 슈베르트의 이 소나타 20번은 19번, 20번, 21번, 마지막 그 세 개의 소나타인데, 이거는 모차르트가 거의 제가 자꾸 착각을 하네. 슈베르트가 죽을 때, 31살에 죽을 때, 마지막에 이제 작곡한 곡이죠. 오늘 먼저 이 피아노 소나타 4번, A 마이너, 도이체 번호 537번입니다. 이거에 이제 이 악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곡은 1817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슈베르트의 그 초기 소나타 중에서도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드라마틱하다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약간 이 대조적인 그러한 그 매력을 지닌 그러한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나타도 예전에 그 안드라 쉬프가 마스터피스에서 한번 그 해설을 해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이 소나타 자체가 매력 있는 그런 소나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악장은 알레그레토 코아지 안단티노로 되어 있는 이 장조의 그 악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그 악상지어인데, 알레그레토, 이거는 약간 좀 빠르게인데, 코아지 안단티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단티노는 약간 느리게인데, 코아지는 이제 뭐 한 것처럼 이런 뜻인데, 약간 느리게 걷는 것처럼 조금 빠르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대句네요. 요런 이제 악상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유연하고 좀 서정적인 그런 선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 좀 격식을 차린 그러한 그 느낌도 좀 주는 그런 이 다섯 개의 부분으로 된 론도의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A, C, A 이런 이제 다섯 개의 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이 끝날 때마다 약간의 이 조그만한 에피소드 같이 넣어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나타의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1985년에 그 영국의 작가죠. 유명한 작가죠. 이엠 포스터의 이 작품 가운데 중에 하나가 A Room with a View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영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85년 영화인데요. 이 전망 좋은 방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영화죠. 이 유명한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그 루시 허니처치인데요. 이 여자가 이제 이 벤스에 가서 이제 그 호텔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 연습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때 이 피아노 소나타 이 4번 1악장을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소나타 20번은 A 메이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슈베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828년에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3대 소나타가 있죠. 19번, 20번, 2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작품이죠. 20번이니까요. 이게 조금 긴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하는데, 이 악상기호는 이제 알레그레토입니다. 그래서 소나타,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특히 베토벤의 강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6번, 30일의 1번에서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 이 30일의 3번은 그 E 플랫 장조로 18번 아주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슈베르트는 그 베토벤이 마지막에 이 소나타 3개를 썼죠. 그래서 30번, 31번, 32번 썼는데, 그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슈베르트도 죽기 전에 19번, 20번, 21번을 연달아 썼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악장은 아주 재밌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론도 형식인데, 이 아주 이 구성이 다양하고, 이 전개부가 또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스트럭처가 그 단단한 그러한 곡이고, 스케일도 크고 또 깊이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서정적인, 아주 다채로운 면모를 가진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 사악장은 아주 좋아하는 악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피아노 소나타 20번의 이 악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사악장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이제 그 4번의 이 악장과 20번의 이 그 4악장을 보면요, 이게 똑같은 동일한 모티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음악사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종의 자기 인용이죠. 자기가 옛날에 썼던 걸 그냥 인용해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10여 년 전에 작곡했던 그 초기 선율을 슈베르트가 죽기 전에 어떻게 다른 해석을 붙이고 발전시키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감정을 집어넣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국 1817년에 20살 때 작곡한 이 소나타 4번의 선율을 아마 슈베르트는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거를 다시 꺼내서 11년이 지나서 죽기 직전에 20번의 마지막 피날레 악장에다가 이 선율을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 20살 때 슈베르트는 훨씬 어떻게 보면 젊고 아주 그 청년의 초기 모습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 리드미컬이 어떻게 보면 약간 군대 행진곡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슈베르트가 쓴 그 군대 행진곡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런
리듬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20번의 사악장은 훨씬 유려하고 이 칸타빌레와 같은 그런 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유려한 그 흐름을 보이는 그러한 곡으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른손이 선율을 이렇게 할 때 왼손에 그 세 있다는 표들이 아주 풍요롭게 받쳐주는 그러한 곡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기에 이 만들어냈던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가 나중에 온숙한 슈베르트의 작곡 기법으로 다시 재탄생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곡을 들을 수 있는 세 피아니스트를 제가 소개했는데 아마 슈베르트의 아마 대표적인 연주가 중에 하나인 알프레드 브랜들을 먼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브랜들은 굉장히 그 구조주의적인 피아니스트죠. 그리고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그런 피아니스트라 알프레드 브랜들은 제가 알기로는 쇼팽을 거의 연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팽에 아마 음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아주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연주를 하고 있어서 4번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절제미를 보여주고 있고 20번에서는 정말 론도 구조를 아주 정말 베토벤적으로 단단하고 어떤 건축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피아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두루프, 이분도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이 라두루프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그러한 피아니스트죠. 알프레드 브랜들에 비하면. 그래서 훨씬 시적이고 어떤 좀 내성적인 그런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피아노의 아름다운 서정성을 좀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는 듯한 순수함, 그리고 20번에서도 어떤 아주 삶을 관조하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슈베르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윌헬름 캠프 같은 연주자는 아마 독일의 가장 전통적인 오르토독스한 피아니스트죠. 그래서 이 윌헬름 캠프는 슈베르트를 연주를 하는 데 있어도 감정의 어떤 과도한 표현, 과장이 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을 추구하는 그런 연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4번의 어떤 그러한 아까 얘기한 행진곡적인 리듬감을 아주 나름대로 잘 살려서 표현하고 있고요. 20번에서는 정말 빌레른 캠프 말년에 빌레른 캠프가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연주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연결해서 들으시면 정말 참 좋은데요. 이 두 곡을 들을 때 왼손 반주를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4번의 2악장에서는 이 왼손이 어떤 행진곡처럼 이 스타카토 이 리듬을 정박자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경쾌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반해서 20번의 4악장은 왼손이 아주 세있다는 표의 레가토로 끊임없이 물결이 흘러듯한 그러한 부드러운 멜로디를 감싸는 그런 포근함, 울림이 있는 그런 악장으로 들으시면 이 두 곡을
대비가 좀 확실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곡을 연결해서 들으시면 그 4번의 이 악장은 약간의 그 단순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약간 딱딱한 행진곡풍이라고 하면 이 20번의 이 4악장은 훨씬 웅장하고 다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유려한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슈베르트의 말년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보면 이 20살 때의 어떤 고독하고 정말 고달픈 청년 시절의 순수함, 그러한 어떤 그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을 생각하고 이제 그 20번의 사학장을 보면 그거를 마치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그러한 집으로 돌아오는 하임케어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슈베르트 음악이 11년의 간격을 두고 그 동일한 악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음악적인 깊이가 이제 깊어졌는지를 잘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두 개의 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타인의 취향이라는 2000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레구 데조토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떤 라이트 모티브로 이 주제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영화 얘기는 뭐 전에도 한번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문화 예술에 대해서 일자무식인 이 기업가 어떤 남자가 그 영국 배우, 아주 우아한 영국 배우의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 여자한테 빠져들어서 그 여자가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내가 개인 레슨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영어를 개인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레슨을 받을 때 어디서 만나냐면 그 뭐야 이 다방 그 찻집이죠. 이 살롱 늑대 그 살롱에서 이제 찻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가는 이 찻집을 비춰주고 주인공이 그 안에 있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만날 때 항상 이 주제곡이 흐릅니다. 라이트 모티브처럼 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에서 일자무식인 사람이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갑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제 그럴 때 만날 때 항상 나오는 라이트 모티브가 이 슈베르트의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0번의 4악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프랑스에서 공부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 아니고 4번의 2악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무식했기 때문에 4번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거는 20번의 4악장이다. 그래서 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닭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간극은 결코 넘어설 수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타인의 취향에 나오는 라이트 모티브로 쓰이는 거는 이 약간 아주 담백한 그런 멜로디를 가진 그런 4번의 2악장이 라이트 모티브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